안녕하세요. 이성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어가지고 530쪽입니다.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는 예상 문제 1번은 19년도까지 이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 4번 출제가 됐어요. 환기시설 내의 기류가 기본적 유체역학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기 위한 전제조건, 우리 앞에 전제조건 했죠.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환기시설 내의 외의 열교환은 무시한다. 공기 압축이나 팽창을 무시한다. 공기는 포화수증기 상태로, 이게 틀렸죠, 그죠? 공기는 건조 공기를 기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증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한번 쭉 한번 보시고 1번 정도는 체크 한번 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18년도에 출제됐던 거니까 중복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한번 보십시다. 5번 보면 국소 배기 압력을 나타낸 수주 미리 H2는 대기의 기압을 기준으로 하여 표현한다. 대기 1기압에서 수주는 얼마냐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물하고 수온의 비중 관계라고 그랬죠. 그 물의 비중은 이거는 이제 4도 C를 기준해 가지고 1.0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온의 비중은 이거는 이제 액체죠. 액체 기준 해가지고 13.5952입니다. 여기는 이제 13.6으로 이제 넣었지만, 자, 그러면 이제 배수를 취하는 거예요. 물의 비중이 1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거 시소라고 생각하시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면 시소가 있는 거예요. 시소가 있어요. 지금 760ml HG, 여기는 지금 뭐냐면 HG가 들어가 있다고 보고, 여기는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얘가 무겁죠? 얘가 무거우니까 얘가 똑같은 1kg이 만약에 누르면, 이건 똑같은 양이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물의 양, 이 물의 양. 그 다음에 수온의 양. 이게 뭐냐면 양이 동일합니다. 동일한 상태에서 얘가 누른 거죠.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양이 똑같아요. 이게 1리터 같으면 이것도 1리터입니다. 눌러가지고 이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뭐에 비례해서 얘가 누르니까 무거우니까 얘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죠.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갈 거예요. 이 올라가는 이 비율이 뭐가 되면 우리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길이를 읽는 거죠. 그래서 얘보다도 얘가 어떻게 됩니까? 가볍죠. 가벼우니까 높이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시소 생각해요. 시소.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가지? 이게 뭐가 돼요? 이 값은 올라가는 값은 비중의 배수만큼 올라가요.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760ml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온이 760ml를 가졌을 때 얘는 어떻게 배수가 760에다가 곱하기 13.595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값이 뭐냐면 1332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13.6을 곱해버리면 1336이 되는데 13.5952를 정확하게 곱하면 1332 저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뭐냐면 미리를 쓰는데 뭐가 돼요? 물러서 해놓은 거니까 H2O 저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응용. 자, 응용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똑같이 넣고
아이고. 여기는 뭐냐면 H2O 똑같이 놓고요. 얘를 바꿨습니다. 여기를 바꿨다. 자, 여기는 알코올을 넣었다고 합시다. 알코올을 넣었어요. 얘 물의 비중이, 이거 비중은 4도씨에서 1.0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이제 알코올을 넣었는데, 알코올은 물보다 가볍죠. 기름 형태니까, 그죠? 물 위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코올의 비중을 0.7이라고 합시다. 알코올의 비중이. 얘가 1332ml H2O, 즉 1기압 상태예요. 얘가 뭐냐면 물 기둥의 높이로서 1332입니다. 1기압 상태에서. 제가 뭐냐면 이렇게 눌렀다고 해요. 네. 누르면 얘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올라가야 되겠죠. 왜? 시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얘가 무겁죠. 얘는 가볍죠. 그러니 얘가 올라가는 겁니다.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럼 얼마 올라간다고? 배수만큼 올라간다고 그랬죠. 자, 배수. 이 배수 높이가 뭐가 됩니까? 1332에다 곱하기 비중의 배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0.7을 곱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죠. 그래서 아셔야 돼요. 그 배수라고 했을 때는 얘가 뭐냐면 미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배수가 증가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커진 쪽으로 배수를 취해줘야 돼요. 커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커지는 쪽이라는 것은 여기 1을 넣고 여기 0.7을 넣고 알코올의 비중이 여기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까 저 수온의 비중은 곱했죠. 이건 지금 나누게 하는 거예요. 왜? 커져야지 되는 거니까. 거기다가 뭐냐 물의 비중은 1입니다. 요거 위 1이라는 거는 물의 비중이고 여기에 뭐냐면 0.7은 뭐가 됩니까? 알코올입니다. 그래 이게 뭐냐면 증가되는 형태로 이게 H가 증가되는 기둥이 커진다. 시소를 생각해야지만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냐면 이거 흔히 뭐가 나냐면 곱해버립니다. 이거에.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자, 다음 보시죠. 예상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산업기사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00년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4번 정도 출제됐던 그런 문제예요. 한번 보죠. 자, 정압, 속도압, 전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 정압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 압력이다. 저걸 이제 양압이라고 그래요. 정압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부압이라고 합니다. 저것을 부압. 그러니까 플러스 압력에 대해서는 양압이라는 소리를 굳이 하지를 않습니다. 양압은 양압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질 않아요. 이거는. 그런데 뭐냐면 마이너스 압력은 반드시 뭐냐면 부압이라고 이렇게 뭐냐면 붙인다는 거예요. 얘는 양압인데 뭐냐면 양압은 굳이 뭐냐면 이게 양압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부압이면 반드시 뭐냐면 부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이너스 압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압과 속도압의 합을 총압 또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정압과 속도압.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PT, 니 거로는 PS 플러스 PV라고 우리가 했던 거죠. 공기 흐름이 기인하는 속도압은 항상 마이너스 압력이다. 틀렸죠. 만약에 흐름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흐름이 있으면 플러스 압이 되고, 그렇죠? 흐름이 없으면 0이 된다. 왜? 동압이라는 이 자체, 이 동압, 이 동압은 뭐가 됩니까? 움직일 때만 작용하는 겁니다. 작용 내지는 관측이 되는 거예요. 네. 움직일 때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게 뭐냐면 속도지, 속도. 그래서 동압은 속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사 문제 1번 체크하십시오. 유사 문제 1번. 제가 뭐냐면 지금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쁜데도 이게 그러니까 싹 훑어주는 거예요. 관내 속도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속도압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얘는 뭐가 되죠? 속도압은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즉 유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 속도압은 이 속도에 관계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유속의 제곱에 비례해요. 비례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를 보게 되면 이 단위가 미리 H2입니다. 속도압의 단위가 이 단위는 뭐하고 같죠?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하고 같아요. 네, 꼭 알아두라고 제가 압력 환산할 때 해줬죠. 여기서 많이 씁니다 이게. 자, 니콜. 얘가 들어있는 게 뭔가를 잡아야 되겠어요. 저걸 잡아야 됩니다. 킬로그램 중을 잡아야 돼요. 저걸 잡아야 되니까 뭐냐면 여기다가 자 얘는 뭐냐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 단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단위가. 이 단위가 나와야 돼요. 그래 얘는 이거니까. 그래 단위 환산할 때는 얘로 환산이 되는 거예요. 얘로. 이 미래 H2로 환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우리가 그렇게 쓰는 거지 환산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얘를 잡아야 돼. 얘 단위를 가진 게 비중량입니다. 감마. 얘가 뭐가 됩니까? 비중량이 킬로그램 중 퍼 세제곱미터 이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거 비중량이. 그 다음 뭐냐면 여기다가 이 킬로그램 중을 얻었죠. 감마라는 것은 킬로그램 중이다. 이걸 이제 얻었어요. 그럼 얘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고 요게 뭐가 돼요? 제곱미터가 돼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제곱미터가 돼야 되니까 유속을 잡아넣어 봐요. V를 잡아넣어 보면 미터 퍼 세컨이요. 그럼 얘를 뭐냐면 하나를 끊어보니까 요게 뭐냐면 제곱미터가 됐죠. 네. 킬로그램 중 퍼 제곱미터가 됐는데 단위가 하나가 또 생겨버렸어. 세크가 그러니까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는 뭐가 돼요? 제곱미터만 살아있었는데 이건 세크가 나왔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냐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제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를 제곱을 씌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제곱이 되죠. 그럼 뭐가 되지? 하나 뭐냐면 여기 제곱을 가지고 끊어버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요거만 남았지. 그죠? 제곱이 끊어졌으니까. 이게 제곱이니까 끊어졌잖아요. 그럼 뭐냐면 V는 여기에 뭐냐면 세크 제곱이 하나 또 생긴 거야. 그리고 얘도 생겼어, 이게. 얘가 뭐가 됩니까? 요게 이 단위가 돼야 되는데. 그쵸? 그때 뭐냐면 이제 필요한 게 중력 가속도예요. 그 중력 가속도 G, 9.8, 이걸 이제 잡아넣어요. 9.8을 잡아놓고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다. 이거 올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끊어지죠? 없어져 버립니다. 요게 어떻게 됩니까? 요래 와서 붙어버리죠? 그럼 뭐가 돼요? 제곱미터. 요게 뭐가 돼요? 킬로그램 중. 그렇게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위로 환산하면.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속도와 PV는 동압이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저게 이제 2G분의 감마 V 제곱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2G분의 감마 V 제곱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 요거는 뭐 상수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단위는 뭐냐면 여기서 다 탄생이 되는 거니까. G와 감마와 V에서 단위가 나오는 거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냐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꼭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PV는 2G분의 감마 V 제곱. 이렇게. 저렇게. 그냥 PV 이거. PV. 아니면 뭐 동압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PV는 2G분의 감마 V제곱. 이런 식으로 자꾸 입에 뭔가 발리게 이어버려야 됩니다. PV는 2G분의 감마 V제곱. 네. 아시겠죠? 반드시 외워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꼭 외워야 됩니다. PV는 2G분의 감마 V제곱. 이건 못 외우면 망합니다. 환기에서 뭐냐면 반점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PV는 2G분의 감마 V제곱.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것 갖고 내가 어떻게 다양하게 풀어내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명사화시켜서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여러분들 숙제 하나 줬습니다. PV는 2G분의 감마 V제곱. 반드시 알아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 공기 비중량에 비례한다. 유속의 제곱에 비례한다. 제어 속도와 반비례한다. 이게 틀린 거, 그죠? 중력과 속도와 반비례한다. 2G분의 감마 V제곱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틀렸다는 게 3번이 틀린 게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체크합니다. 이 4번. 다음 중 전압, 속도압, 정압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속도압은 항상 양압이다. 아니죠. 0이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말하는 게 속도압은 항상 양압이다고 그랬는데 요 말이 뭐냐면 이 신청하면 들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정압은 속도압에 의존하여 발생한다. 이거는 뭐냐, 의존성이 아니죠. 독립적으로 발생합니다. 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면 여기에 4번 같은 경우는 답이 2번으로 체크되어 있죠. 근데 요게 뭐냐면 이제, 이 신청하면 이건 걸리겠죠. 그러니까 양압이다라는 것 자체는 뭐가 됩니까? 음압이 아니다. 이 말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하게 틀렸다가 보기에는 어떻게 용어가 부정확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걸 정확하게 뭐냐면 답이 이걸로 만들어지려고 하면, 다음 중 여기에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흐르는 유체. 예, 흐르는 유체의 전압, 속도압, 정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야지만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왜 그러냐면 얘가 항상 양압이 아니라 0도 있죠. 움직이지 않으면 동압은 어떻게 되면 0이 되는데. 예.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 모르는 사람이 출제를 한 거예요. 그 원리를 진짜 모르고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움직이지 않으면 동압은 어떻게 됩니까? 0입니다. 속도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또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가 생기죠. 자, 뒷페이지를 한번 넘깁니다. 넘겨서 3번을 봅니다. 자, 3번을 보면 다음 무엇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닥터의 사방으로 동일하게 뭐 딱 나오죠. 사방으로 미친다 그러면 정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딱 그런가 보고 바로 알아맞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을 한번 보십시다. 다음 중 속도압, 정압,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정압과 속도압을 합하면 전압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알아둬야 될 거. PT, 토탈 압력입니다. 니콜은 PS, 정압이에요. 더하기 PV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고, 속도압은 공기가 이동할 때 항상 발생한다. 속도압은 이동할 때 생기고, 정압은 속도압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하며, 이거 맞는 얘기죠. 대기압보다는 낮을 때는 음압, 대기압보다 높을 때는 양압이다. 오케이. 맞죠? 그러니까 부압, 양압 이렇게 해가지고 속도압이란 정지 상태의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흐르도록, 이게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정지 상태의 공기를 일정한 속도로 흐르도록 가속화시키는데 필요한 압력이며, 근데 이동하는데 필요한 압력은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공기의 운동 에너지에 반비례한다. 이건 더 틀린 얘기죠. 운동 에너지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종합연습 문제 쪽으로 갑니다. 종합연습 01번입니다. 다음 중 정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습니다. 정압은 속도압에서 전압을 뺀값이다 그랬는데 한번 보죠. 자, 항상 써놓고 생각합니다. PT는 토탈,
PS 플러스 PV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얘를 구하는 거예요. 정합을 구하는데, 정합은 뭐가 됩니까? PT에서 PV를 빼야죠. 저 틀린 얘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정합은 위치 에너지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제 동합은 뭐가 됩니까? 속도, 그러니까 에너지에 속하는 거예요. 속도 에너지. 총 에너지. 이거는 속도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PS 개념이에요. 요게 뭐냐면 PV의 개념이에요. 동합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PT의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PT는 PV, 그래서 더하기 P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밀폐 공간에서 전압이 50mHg면, 전압이 이게 50이면 이런 거예요. 정압은 50이다. 그렇습니다. 밀폐 공간에서 얘가 50이다. 말 되겠죠? 왜 그러냐면 밀폐 공간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갇혀 있죠. 그러면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 얘가 0인 상태가 되니까 맞는 얘기예요. 송풍기가 덕트 내 공기를 흡인하는 경우, 빨아당기는 경우, 정압은 음압이다. 한번 보죠. 여기 뭐냐면 관이 있고, 여기 지금 뭐냐면 송풍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덕트에서 공기를 흡인하는 경우, 빨아당긴다는 거죠. 이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여기는 송풍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 가동이 막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으로 공기를 막 그냥 토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빨아당기는 겁니다. 흡인, 이거 흡인. 이게 뭐냐면 토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흡인하는 경우, 이거는 흡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토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흡인할 때 정압은 음압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됩니까? 속도압이 작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압이 작용할 때 뭐가 됩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뭐가 됩니까? PS가 작용하고 이 방향으로는 뭐가 됩니까? 전체 에너지나 아니면 뭐가 돼요? PT나 아니면 PV는 뭐가 됩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PV는 이 방향, 그럼 PT는 이것과 이것. 이거 이야기 해줬죠. 공기 이동할 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저거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잘 따져봐야지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종합연습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쪽 페이지네요. 이겁니다, 이거. 3번이네요. 미안합니다. 3번. 자, 3번에서, 후드가 직관덕터와 일직선으로 연결된 경우에 후드의 정압의 측정 지점은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후드가 정압의 측정 지점은 일반적으로 덕터 직경에 몇 배 떨어진 지점이냐고 그랬는데, 자, 후드의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요것을 닥터라고 합니다. 덕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후드 하게 되면 이렇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래, 집에, 가정집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있죠. 자, 이게 뭐냐면 후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 요 조리하는 조리기구 있죠. 가스렌지 위에 있는 거. 여기가 뭐냐면 이것이 후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천장이 개방되어 있다. 청개형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아니면 캐노피라고 합니다. 캐노피형 후드라는데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를 청개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직관덕터와 일직선으로 후드가 직관덕터, 이게 덕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후드의 정압의 측정 지점은 덕터 직경의 몇 배, 요게 이제 덕터 직경입니다. 요 직경이 되겠죠. 요 직경에 몇 배 떨어진 지점을 선정을 하느냐 그랬는데 보통 뭐냐면 규정상으로는 2배 이상 떨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직경이 요만큼이니까 여기 대보면 하나, 둘, 요 부분에서 측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여기에 2배 이내가 들어가죠. 1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 다음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되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얘는 7 내지 8배라고 그랬으니까 7 내지 8배면 훨씬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해당이 된다. 그죠? 이거는 괜찮다. 왜? 이유는 뭐지? 이거죠. 자, 여기 공기가 빨려 들어가죠. 이렇게 후드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서 이제 후드가 막 공기가 교란이 일어나죠. 그죠? 일어나면서 더군다나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압축작용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왜? 이거는 뭐냐면 넓다가 여기 폭이 좁아지죠. 그럼 뭐냐면 기류가 어떻게 모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모일 거네. 이렇게. 이런 기류가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한 형태로 기류가 전부 다 모이죠.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니까 이 지점에서 뭐가 됩니까? 난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이 난류, 교란입니다. 난류, 교란. 이 영역을 피해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뭐가 됩니까? 덕터의 이 직경에 몇 배? 최하 뭐냐면 D에 곱하기 2배 이상 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여기서는 7 내지 8배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더더욱 어떻게 됩니까? 난류 영향을 받지 않고 측정할 수 있으니까 더 옳은 얘기다. 더 좋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최소입니다. 최소 2 이상 떨어져야지 된다는 걸 아시고. 자, 그래서 이제 3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거예요. 3번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나머지 문제를 전부 다 보시려고 그러면 기초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약해요. 그래서 이제 저 뒤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총론격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냐면 생소한 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저 뒤까지 환기 부분 끝까지 공부를 하시고 나서 앞에 거를 더 살펴보시라 이런 거예요. 지금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찍어주는 문제 이외의 거는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환기공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이제 공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정신을 보다 바짝 집중하시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온도 보정 같은 거, 볼시알 법칙, 여기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거를 이제 기억을 잘 하셔서 저 강의를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D-Day 얼마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D-Day 해봤자 지금 20강가 뭡니까? 10며칠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바짝 조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공부해 놨던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도 뭐냐면 열심히 바짝 조여가지고 할 테니까 꼭 여러분들이 뭐냐면 부지런히 따라오셔야 돼요. 부지런히. 저 놓치지 마시고 저 강의 올리면 바로바로 그러니까 청강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저도 힘내겠습니다.